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한방에 해결해 드리는 알쏭달쏭 본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강사 박진화 장의사께서 장내 절차에 관해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플리치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퓨너럴 디렉터 박진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시고 장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 수고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 장례라는 것이 막연하게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얘기를 꺼내거나 질문을 하게 되는 주제는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외람되지만 여러분께 물음표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장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오늘 순서의 마지막에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캐나다에서의 장례 전반과 유족이 하셔야 할 일, 장례식장에서 하는 일, 매장과 화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장례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모셔오고 유족은 장례식장으로 오셔서 디렉터를 만나 장례 전반을 결정하시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장례식을 하고 매장 혹은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을 당하셨을 때 유족들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장례식장이나 알고 계신 퓨너럴 디렉터에게 연락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장소에 따라 하셔야 할 일이 조금 다릅니다. 만일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병원이나 양로원에 연락하여서 그곳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고인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장소가 집이라면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시는 한편 반드시 911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검시관이 나와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되고 나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고인을 모시고 올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하시고 911에 연락을 하시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되고 나면 다시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고인을 모시고 올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모셔오는 한편 퓨너럴 디렉터와 유족이 만나 장례 전반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족과 퓨너럴 디렉터와의 미팅에서 논의될 사항은 사망 신고를 위한 정보, 시신 준비를 위한 논의, 매장 혹은 화장을 포함한 장례 형태 및 스케줄 결정, 그리고 관을 선택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비용을 지불하는 일 등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사망 신고를 장례식장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디렉터와의 미팅에서 사망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쭈어보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고인의 공식적인 영문 이름, 소셜 인슈런스 넘버, 생년월일, 태어나신 곳, 생전의 직업, 배우자 정보, 부모님 정보 등입니다. 유족들께서 아시는 만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장례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3일장으로 해야 하는지 5일장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캐나다에서는 굳이 3일장, 5일장을 따지지 않습니다. 장례 스케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스케줄, 장례를 집전하실 분의 스케줄, 그리고 장례를 드릴 장소,
곧 장례식장이나 교회의 가능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3일장이나 5일장 등 한국 전통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또한 스케줄을 결정할 때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원하시는지 매장을 원하시는지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하고 묘지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매장을 어레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고인이 입으실 옷입니다. 옷을 가지고 오실 때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과 양말, 신발 등 일체를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혹 삼배 수의를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의보다는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옷, 혹은 유족이 고인께 마지막으로 입혀드리고 싶으신 옷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시간을 빌어 우리나라의 전통 수의는 삼배 수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2016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고증에 따라 복원한 전통 수의 전시회 사진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수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단으로 된 옷이나 고인이 생전에 입으시던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삼배 수의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된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시신 준비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임바밍입니다. 임바밍은 시신에 대한 일시적인 보존 처리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시신을 냉동하지 않고 실온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 때까지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살균, 소독까지 되기 때문에 고인이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든 관을 열고 조문과 장례를 해도 유족과 조문객 모두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장례식장의 경우 매일 두세 분 이상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 장례를 할 때에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관을 열고 장례를 할 수 있었고 조문객이나 유족, 저희 직원 모두 코비드에 전염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장례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는 영정사진이 있고 고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USB에 저장해서 가져오시면 조문 시간 동안 슬라이드 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사시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례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퓨너럴 디렉터와의 미팅에서 하셔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관을 고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비용을 페이하시는 일입니다. 비용 페이에 관한 폴리시는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비슷한데 장례를 위해 디렉터를 만나 미팅을 하는 날 50%를 내시고 나머지는 장례식을 하시는 날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정부 보조 장례입니다. 정부 보조 장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중에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장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극빈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인이나 배우자에게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장례 형태는 유족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실 수 있고 매장을 원하실 경우 지정된 묘지에 매장을 하실 수 있으며 화장을 원하시는 경우 화장 비용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지정한 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이 돈을 더 내신다 하더라도 다른 관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밖으로 모셔가서 매장을 하실 수 없으며 사망 후 장지를 구입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사둔 묘지가 있다면 거기에 모실 수 있지만 사후에 묘지를 사신다면 장례비를 치를 능력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 보조 장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을 당하셨을 때 유족이 내셔야 하는 비용은 장례식장에 내시는 비용, 묘지에 내시는 비용, 그리고 화장하실 경우 화장 비용이 있습니다. 매장 비용부터 설명드리자면 묘지 구입 비용, 그리고 땅을 파고 덮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묘지를 사실 때는 정확히는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매장하실 수 있는 권한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시면 매장권은 영구적입니다. 또한 묘지를 사실 때 내신 비용 중 40%는 묘지 관리 비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10,000불을 내시고 묘지를 사셨다면 그중 4,000불은 묘지 관리 비용을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묘지 관리의 책임은 유족이 아니라 묘지 회사에 있으며 이 또한 영구적입니다. 묘지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묘지 내 섹션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격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리치몬드 힐에 있는 엘긴밀 세미터리의 경우 약 4,000불에서 7,000불 이상, 섹션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요. 반에 있는 비치우드의 경우 3,000불에서 5,000불 사이, 그리고 놀스욕에 있는 욕 세미터리의 경우 엘긴밀 세미터리의 2배 이상에 이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묘지들은 모두 같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만일 묘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묘지를 구입하셨어도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덮는 비용, 곧 오프닝 앤 클로징 피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현재 이 비용은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화장 비용은 대개 600불에서 900불 사이인데 만일 유족들께서 화장이 시작될 때 입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200불가량이 추가됩니다. 화장을 하실 경우 화장으로 끝이 아니라 유골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묘지를 사셔서 유골을 매장하실 수도 있고 납골당을 사셔서 안치할 수도 있으며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유골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온태리오 프라빈셜 파크에서는 합법적으로 유골을 뿌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묘지 내에 유골을 뿌리실 수 있는 섹션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골을 매장하시거나 납골당에 안치하실 경우에는 유골함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골함은 대개 500불 이상,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이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납골당은 묘지마다 있는데 묘지처럼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납골당 안에서도 높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납골당은 눈높이에 있는 곳이 가장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내시는 장례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 비용은 고인을 돌아가신 장소에서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하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기까지 저희가 하는 모든 일, 관, 차량 사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은 장례식의 형태, 원하시는 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일 유족들께서 3,300불가량의 관을 선택하시고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 조문과 장례를 하신다면 비용은 9,000불가량 혹은 장례식장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텍스를 더하면 10,000불 이상이 됩니다. 이는 토론토 어느 장례식장을 가시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최플리지 장례식장에는 한국분을 위한 특별한 패키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렉과 RS 케인을 거쳐 최플리지 장례식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자리 잡을 때 저희 장례식장에서는 아주 좋은 패키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한국 분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국 분께만 하루에 하시든 이틀에 걸쳐 하시든 사진에 보이는 3,300불 상당의 좋은 관을 포함하여 앞서 말씀드린 9,000불 가량의 장례 비용을 5,200불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텍스를 포함했을 때 6,000불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방명록과 운구위원용 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에는 3개의 채플이 있는데 각각 300분, 200분, 100분을 수용할 수 있으며 GTA 내 장례식장 중 가장 넓은 파킹랏이 있습니다. 부담이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좋은 시설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비용과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결정해야 할 것도 참 많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지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을 대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하시고 비용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실 때 이 장례를 모두 결정하고 사두실 수 있습니다. 어떤 관을 쓰실지, 조문과 장례를 하루에 하실지, 이틀에 걸쳐 하실지, 교회나 장례식장 어디에서 하실지, 매장을 하실지, 화장을 하실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꽃을 하실지, 무슨 음악을 틀지, 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두시고 사망신고에 필요한 내용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용은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추어서 물론 한 번에 다 내실 수도 있고 1년, 3년, 5년 혹은 10년에 거쳐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프리플래닝 혹은 프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리어레인지먼트를 해두시면 20년이나 30년 후 수혜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이 설령 2배, 3배로 올랐다 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내시지 않고 서비스는 개런티됩니다. 또한 사망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알려두심으로써 나중에 자녀들이 할아버지 성함을 몰라서 외할머니께서 태어나신 곳을 몰라서 당혹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리어레인지먼트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를 만나 프리어레인지먼트를 하셔서 원하는 장례를 결정하시고 페이를 하시면 그 돈은 저희 장례식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둔 펀드 회사로 여러분 명의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즉 장례는 저희와 계약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내시는 돈은 여러분 명의로 정부 보호하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프리어레인지먼트의 수혜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의 허락하에 펀드 회사에서 그 돈을 장례식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프리어레인지먼트는 이렇게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호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장례식장이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이 내신 돈은 여러분의 명의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프리어레인지먼트는 이렇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실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동안에 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 후 예를 들어 프리어레인지먼트는 토론토에서 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오타와나 밴쿠버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뢰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저희 장례식장으로 옮기신 두 분의 경우입니다. 한 분은 살아계신 동안에 이전하신 경우였는데 그분은 페리사운드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하신 본인의 프리어레인지먼트를 저희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10,000 이상 내시고 해두셨던 내용 그대로 저희에게로 옮기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패키지를 적용하여 $3,500가량 리펀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프리어레인지먼트를 해두셨었는데 돌아가신 후 저에게로 오셔서 역시 그곳에서 해두셨던 내용 그대로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시고 코리안 패키지를 적용받아 $3,800가량을 리펀드 받으셨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유족이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거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어레인지먼트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적인 부담과 아울러 부모님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에게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이 모든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장례를 남은 가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례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히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장례보험도 자녀를 위한 좋은 선물이기는 하겠지만 이는 이름과 달리 장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리어레인지먼트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해 두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례보험은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모두 페이하신 후 저희가 발행해드리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는 소액의 생명보험입니다. 이제 마무리에 즈음하여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례란 무엇일까? 왜 필요한 것일까? 10년 남짓 길지 않은 시간 퓨너럴 디렉터로 일하면서 저는 여러 번 장례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고 죽음이란 삶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장례는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이는 또한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박하든 성대하든 삶의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매듭지어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완결편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장례를 생각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의 장례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또는 기억되고자 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으로 장례를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장례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미에 맞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고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으시면 또 저희 장례식장을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 드리고 장례식장 투어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니어 대학에서 준비한 건강교실 마지막 강의인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새 긴 겨울이 지나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